새벽 3시 9분. 윤정이는 또다시 눈을 떴다. 천장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 처음엔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인 줄 알았다. 하지만 지금은 안다. 저건 사람의 신음이다. 낮고 거친 남자의 목소리. 그리고 침대 프레임이 흔들리는 듯한 규칙적인 진동. 벽을 타고 내려와 정희의 침대 머리맡까지 전해지는 그 떨림. 도대체 저 집은 매일 밤 뭘 하는 집이야. 정희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다. 귓속이 화끈거렸다. 부끄러운 건지, 화가 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감정인지 알 수 없었다. 그저 잠을 잘 수 없다는 사실만이 명확했다. 30년간 국어 교사로 살았다. 반듯한 말투, 단정한 옷차림, 흐트러짐 없는 삶. 하지만 남편은 그런 그녀를 버렸다. 18년 전 그는 20대 여자와 떠났다. 당신은 너무 재미없어라는 말을 남기고 이혼 후 혼자 산 지 18년. 아들은 캐나다로, 딸은 호주로 떠났다. 명절에도 오지 않는다. 전화는 가끔, 그것도 의무처. 아파트는 늘 고요했다. 그런데 6개월 전 윗집에 누군가 이사 왔다. 그날부터 밤이 달라졌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두 번. 지금은 거의 매일. 새벽 2시, 3시, 심지어 4시에도. 나이가 몇인데 저렇게. 정희는 베개에 얼굴을 묻었다. 하지만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 격렬해졌다. 여자의 날카로운 비명 같은 신음도 섞여 들렸다. 정희는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이상한 상상을 했다. 저 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어떤 남자일까? 어떤 여자일까? 그 순간 가슴 한켠이 묘하게 뜨거워졌다. 18년 동안 잊고 살았던 감각. 욕망이라고 부르기에 너무 오래 묵은 날라붙은 갈증 같은 거. 미쳤나? 나. 정희는 스스로를 꾸짖었다. 하지만 손은 이미 자신의 가슴 위에 놓여 있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다. 그날 아침 천장에서 물이 떨어졌다. 뭐야? 이게. 거실 천장 한가운데 갈색 얼룩이 번지더니 똑똑 물방울이 떨어졌다. 정희는 양동이를 받쳐놓고 관리사무소에 전화했다. 윗집에서 물이 셉니다. 당장 확인 좀 해주세요. 네. 확인하겠습니다. 하지만 관리사무소 직원은 오후가 돼서야 왔다. 16층 집주인, 연락이 안 됩니다. 직접 올라가 보시는 게. 제가요? 네. 저희는 허락 없이 못 들어갑니다. 정희는 한숨을 쉬었다. 엘리베이터는 고장이었다. 15층에서 16층까지 계단을 올라가야 했다. 숨이 차올랐다. 67세의 몸은 예전 같지 않았다. 16층 복도. 1603호 앞. 초인종을 눌렀다. 한 번, 두 번. 아무 대답이 없었다. 세 번째 벨을 누르려는 순간 문이 열렸다. 그리고 정희는 얼어붙었다. 문 앞에 선 남자는 놀랍도록 단정했다. 검은색 정장 바지에 긴 셔츠. 소매는 팔꿈치까지 걷혀 있었고 머리는 젖어 있었다. 방금 샤워를 한 듯 했다. 그의 얼굴은 70대라고 하기엔 너무 매끈했다. 은빛 섞인 검은
머리, 깊은 눈매, 고든 코. 아래층이신가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정희는 멍하니 서 있다가 정신을 차렸다. 네, 물이 새요. 천장에서. 아, 남자는 미간을 찌푸렸다. 죄송합니다. 제가 어젯밤에 그가 말을 머뭇거렸다. 넘어졌거든요. 욕조가 부서져서 물이 흘렀을 겁니다. 넘어졌다고요? 정희는 그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다. 이마 옆에 작은 상처가 있었다. 네, 술을 좀 마셨습니다. 남자는 담담하게 말했다. 들어오시겠습니까? 제대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정희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천장에 물 얼룩이 떠올라 안으로 들어갔다. 집은 깨끗했다. 너무 깨끗해서 오히려 이상할 정도였다. 먼지 하나 없는 것이, 정리된 책장, 아무 냄새도 나지 않는 공기. 커피 드실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정희는 거절했지만 남자는 이미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이상훈입니다. 윤정희요. 짧은 침묵. 정희는 남자의 뒷모습을 보았다. 넓은 어깨, 곧은 허리. 70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았다. 혼자 사세요. 말이 나오고 나서야 정희는 자신이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 깨달았다. 이상훈은 돌아보며 빙그레 웃었다. 네, 3년 전에 아내를 잃었습니다. 아, 암이었어요. 2년 투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슬픔보다는 체념 같은 게 묻어 있었다. 윤 선생님은요? 교사셨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아세요? 복도에서 관리실 아주머니랑 얘기하시는 거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참 또박또박 하시더라고요. 정희는 묘한 기분이 들었다. 이 남자는 자신을 보고 있었다는 뜻이다. 저도 혼자 삽니다. 18년째요. 오래되셨네요. 네. 정희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쓰면서도 부드러웠다. 그런데 어젯밤에 진짜 넘어지신 거예요. 정희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상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왜요? 소리가 많이 들렸거든요. 밤마다. 아,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혼자 사는 게 외롭습니다. 그래서요? 가끔 사람을 부릅니다. 정희의 손이 멈췄다. 여자를요? 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돈을 내고요. 정희는 숨이 막혔다. 그럼 그 소리들이 죄송합니다. 방음이 안 됐나 봅니다. 이상훈은 진심으로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앞으론 조심하겠습니다. 아니, 아예 안 부르겠습니다. 정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이 남자가 새벽마다 돈을 주고 여자를 불러 외로움을 달래고 있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가슴을 저몄다. 엘리베이터는 2주째 고장이었다. 수리 기사가 부품을 주문했는데 해외 배송이라 시간이 걸린다고 했다. 정희는 매일 계단을 오르내렸다. 15층. 300계단이 넘었다. 그리고 그때마다 이상훈을 마주쳤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엔 가벼운 인사였다. 하지만 나흘째부터 그는 정희의 장바구니를 들어주었다. 제가 들겠습니다. 괜찮아요. 아니요. 무거워 보입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장바구니를 받아들었다. 정희는 거절할 틈도 없이 그의 뒤를 따라 계단을 올랐다. 전에 뭐 하셨어요? 항공기 기장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게 말씀이요. 명령조처럼 들려요. 이상훈이 웃었다. 직업병이죠. 30년 넘게 조종석에 앉아 있었으니까. 지금은요? 은퇴했습니다. 5년 전에 그는 계단 참에서 멈춰 섰다. 숨 좀 돌리시죠. 전 괜찮은데요. 저 때문에요. 정희는 그의 얼굴을 보았다. 땀이 이마에 맺혀 있었다. 운동 부족입니다. 70에도 젊은 줄 알았는데. 그는 씁쓸하게 웃었다. 나이가 무섭습니다. 정희는 손수건을 꺼냈다. 이거 쓰세요. 아니요. 땀 닦으세요. 제가 빨면 되죠. 이상우는 손수건을 받았다. 그리고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참 오랜만입니다. 뭐가요? 이런 친절. 정희는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다. 그날 이후 둘은 자주 마주쳤다. 쓰레기 버리는 시간. 우편함 앞. 복도에서. 정희는 자신도 모르게 거울을 자주 보게 됐다. 흰머리가 눈에 띄었다. 주름도, 처진 턱선도, 염색이나 할까. 그녀는 혼잣말을 했다. 미쳤나. 이 나이에. 하지만 다음 날, 그녀는 미용실에 갔다. 그리고 옷장을 정리했다. 18년 동안 입지 않았던 원피스를 꺼냈다. 남편과 결혼기념일에 입었던 베이지색 원피스. 아직 맞았다. 정희는 거울 앞에서 빙그레 웃었다. 일주일 후 이상훈이 초인종을 눌렀다. 윤 선생님, 잠깐 시간 있으십니까? 무슨 일이세요? 드릴 게 있습니다. 문을 열자 그는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뭔데요? 마카롱입니다. 프랑스에서 배웠어요. 기장할 때 파리 노선 자주 다녔거든요. 정희는 상자를 받았다. 연분홍, 민트색, 연노랑 예쁜 마카롱들이 담겨 있었다. 이걸 직접 만드셨어요? 네. 심심해서요. 남자가 제 과를요? 이상합니까? 아니요. 그냥. 정희는 웃었다.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이상우는 돌아서려다가 다시 말했다. 참, 저녁 같이 드실 수 있습니까? 저녁이요? 네. 제가 요리도 좀 합니다. 기장할 때 세계 각국 음식 배웠거든요. 정희는 망설였다. 혼자 사는 남자 집에 들어가는 건. 그럼 밖에서 먹을까요? 아니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다. 집에서 먹겠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는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었다. 그리고 18년 만에 향수를 뿌렸다. 거울을 보니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나 지금 뭐 하는 거야?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렸다. 이상우는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집 안에서는 고소한 냄새가 났다. 뭘 만드셨어요? 코코뱅입니다. 프랑스 가정식이요. 이 이름도 어렵네요. 닭고기를 와인에 졸인 겁니다. 정희는 식탁에 앉았다. 깔끔하게 세팅된 접시, 와인잔, 그리고 촛불. 촛불까지요. 분위기가 있어야죠. 이 나이에 무슨 분위기예요? 이 나이라서 더 필요합니다. 이상우는 미소 지었다. 음식은 정말 맛있었다. 정희는 오랜만에 배부르게 먹었다. 혼자 살면서 이렇게 먹어본 게 얼마만인지. 저도 그렇습니다. 혼자 해 먹으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밤마다. 정희는 말을 멈췄다. 이상우는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죄송합니다. 그 일로 실망하셨죠? 아니요. 거짓말 마세요. 얼굴에 다 쓰여 있어요. 정희는 잠시 침묵했다. 실망했죠. 솔직히. 왜요? 당신은 품이 있는 사람 같았으니까. 품이요. 이상우는 씁쓸하게 웃었다. 품위로 외로움을 막을 순 없습니다. 밤이 되면 아내 목소리가 들려요. 침대에 누우면 옆자리가 너무 차가워요. 그래서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정희는 그의 손을 보았다. 떨리고 있었다. 이상훈 씨. 네. 저도 똑같습니다. 네. 외로워요. 매일 밤. 정희의 목소리도 떨렸다. 남편이 떠난 뒤로 단 한 번도 누군가의 온기를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녀는 눈물을 닦았다. 그래서 당신이 부러웠어요. 적어도 당신은 외로움을 해결할 방법이 있으니까. 이상우는 정희의 손을 잡았다. 윤 선생님, 저 이제 그만 불러요. 정희라고 불러주세요. 정희 씨. 그의 손은 따뜻했다. 저도 당신이 부러웠습니다. 뭐가요? 당신은 혼자서도 단정하게 사니까. 저는 무너지기만 했는데. 정희는 고개를 저었다. 저도 무너졌어요. 보이지 않게. 그때 천둥이 쳤다. 밖에선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갑자기 불이 꺼졌다. 정전인가 봅니다. 이상우는 일어나서 손전등을 찾았다. 불빛이 정희를 비췄다. 촛불만 남은 어둠 속에서 그녀의 얼굴이 더 선명하게 보였다. 무섭습니까? 아니요. 거짓말 마세요. 손이 떨리고 있어요. 이상우는 다시 그녀의 손을 잡았다. 같이 있어 줄까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촛불 앞에 마주 앉았다.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다. 정희 씨. 네. 손 좀 더 잡아도 될까요? 이미 잡고 있잖아요. 아니요. 이렇게요. 이상우는 그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다. 따뜻합니다. 정희는 울컥했다. 이상훈 씨. 네. 당신도 외롭죠? 네. 그럼 우리 같이 외로워요. 같이요? 네. 혼자보단 둘이 낫잖아요. 이상우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석하세요.
전 국어 선생이었으니까 말은 명확하게 했어요. 정희는 웃었다. 그리고 촛불이 흔들렸다. 이상우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키스해도 될까요? 이 나이에요. 이 나이라서요. 정희는 눈을 감았다. 그의 입술이 그녀의 입술에 닿았다. 부드럽고 따뜻했다. 18년 만의 키스였다. 정희는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그를 끌어안았다. 밖에선 천둥이 울부짖었다. 하지만 그 순간 두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에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이상훈의 품에 안긴 채 잠에서 깼다. 그의 심장 소리가 들렸다. 규칙적이고 안정적이었다. 깼어요? 네. 후회됩니까? 아니요. 정희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다만 무서워요. 뭐가요? 이게 꿈일까 봐. 꿈 아닙니다. 이상우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나도 여기 있어요. 정희는 울었다. 행복해서 우는 건지, 두려워서 우는 건지 알 수 없었다. 그저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다. 살아있다는 감각. 하지만 둘 다 몰랐다. 이 사랑이 폭풍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더 큰 진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날 이후 정희와 상우는 조심스럽게 만났다. 낮에는 각자의 집에서, 밤에는 상훈의 집에서. 정희는 67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연애라는 걸 했다. 남편과는 중매로 만났고 결혼은 의무였다. 하지만 상훈과는 달랐다. 오늘 뭐 드시고 싶어요? 당신이 만드는 건 다 좋아요. 그럼 파스타 해드릴게요. 상훈은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 섰다. 정희는 소파에 앉아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넓은 어깨, 여전히 곧은 허리. 70세 맞나? 그녀는 미소 지었다. 저녁을 먹고 와인을 마셨다. 정희 씨, 춤출 줄 아세요? 춤이요? 네, 왈츠요. 학교 다닐 때 배웠죠. 까먹었지만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상우는 클래식을 틀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하나, 둘, 하나, 둘. 정희는 서툴게 발을 옮겼다. 아, 미안해요. 발 밟았죠? 괜찮아요. 귀여운데요. 이 나이에 귀엽다니. 이 나이라서 귀여운 겁니다. 두 사람은 웃으며 춤을 췄다. 음악이 느려지자 상우는 그녀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다. 정희 씨. 네. 당신과 함께 있으면 제가 50대로 돌아간 것 같아요. 저도요. 아니, 전 30대 같아요. 그들은 눈을 맞췄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맞췄다. 음악은 계속 흘렀고 둘은 서로를 더 깊이 느꼈다. 그날 밤 정희는 상훈의 침실에 머물렀다. 어둠 속에서 그들은 서로의 온기를 나눴다. 부끄러움보다는 그리움이 컸다. 아파요? 아니요. 따뜻해요. 정희는 그의 품에 안겼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살갗의 온도, 심장 소리, 숨결.
이상훈 씨. 네. 이게 사랑일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나쁘진 않죠. 네. 나쁘지 않아요. 그들은 새벽까지 서로를 안고 있었다. 3주가 지났다. 정희는 행복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상훈의 문자가 와 있었다. 오늘도 예쁜 하루 되세요. 점심 뭐 드셨어요? 저녁은 제가 준비할게요. 하지만 어느 날 낯선 남자가 아파트 로비에 나타났다. 16층 이상훈 씨 계십니까? 관리실 아주머니가 물었다. 무슨 일이세요? 채무 관련입니다. 미납금 4천만 원 건으로 왔습니다. 정희는 우편함 앞에서 그 말을 들었다. 심장이 멈춘 것 같았다. 4천만 원. 빚. 그녀는 급히 계단을 올라가 상훈의 집 앞에 섰다. 초인종을 눌렀다. 누구세요? 저요. 정희요. 문이 열렸다. 상훈은 평소처럼 웃고 있었다. 어서 와요. 오늘 일찍 오셨네. 상훈 씨. 정희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뭔가 할 말 있죠? 무슨 말을요? 빚이요. 4천만 원. 상훈의 얼굴이 굳었다. 어떻게? 방금 로비에서 채권 추심하는 사람 봤어요. 정희 씨. 그건 처음부터 왜 말 안 했어요? 정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렇게 가까워지면서도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요. 그게 다예요. 무서웠어요. 상훈은 고개를 숙였다. 당신이 떠날까 봐. 떠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날 속인 거예요. 속인 게 아닙니다. 그냥 뭐예요? 숨긴 거잖아요. 정희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18년 전 남편이 날 속이고 떠났어요. 빚도 있었고 바람도 피웠고 나 혼자 다 갚았어요. 5년 걸렸어요. 정희 씨. 그래서 다짐했어요. 다시는 거짓말하는 사람 만나지 말자고. 근데 또 그녀는 울었다. 왜 또 당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여요? 아닙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상훈은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정희는 뿌리쳤다. 은행 대출이에요. 아내 병원비 때문이었어요. 그래도 말했어야죠. 말하면 당신이 떠날 것 같았어요. 그럼 거짓말이 낫다고 생각한 거예요. 정희는 돌아섰다. 이제 끝이에요. 정희 씨, 연락하지 마세요. 그녀는 문을 박차고 나갔다. 일주일이 지났다. 정희는 상훈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문자도 읽지 않았다. 밤마다 윗집은 고요했다. 더 이상 신음 소리도 진동도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정희는 잠을 잘 수 없었다. 내가 너무 심했나? 후회와 분노가 교차했다. 아니야. 거짓말은 안 돼. 그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다. 비가 내리던 어느 오후. 정희가 장을 보고 돌아오는데 계단참에 누군가 서 있었다. 상훈이었다. 왜 여기 있어요? 기다렸습니다. 얼마나요? 3시간요. 정희는 한숨을 쉬었다. 이제 끝났다고 했잖아요. 아직 아닙니다. 상훈은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다. 뭐 하는 거예요? 일어나요. 한 번만 들어주세요.
그의 눈은 충혈돼 있었다. 새벽 일자리 구했습니다. 네. 청소, 용역이요. 병원에서 하루 12시간 일하면 2년 안에 빚 다 갚을 수 있습니다. 그 나이에요. 그 나이라서요. 아직 숨이 있으니까. 정희는 말을 잇지 못했다. 매일 일한 시간이랑 금액 다 보내드릴게요. 문자로요. 당신이 믿을 수 있도록. 그게 무슨 사랑의 계약서요. 상우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거짓 대신 땀으로 증명하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정희는 눈물을 흘렸다. 바보 같은 사람. 네, 바보 맞습니다. 일어나요. 무릎 아프잖아요. 대답 먼저 해주세요. 기다릴 겁니까?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2년이요. 2년만 기다려요. 그동안 빚 다 갚. 제대로 된 남자로 돌아올게요. 이미 제대로 된 남자예요. 아닙니다. 당신한테 거짓말했잖아요. 그럼 앞으론 하지 마요. 네. 약속합니다. 상우는 일어섰다. 그리고 그녀를 끌어안았다. 비가 계단을 적셨다. 하지만 두 사람은 따뜻했다. 그날 밤 정희의 휴대폰에 첫 문자가 왔다. 2024년 10월 15일 05001700 서울대병원 청소. 근무 시간 11시간. 일당 82,000원. 식비 5,000원, 교통비 2,000원. 남은 돈 75,000원. 첫 상환금 적립 완료. 오늘 상환 누적액 75,000원. 남은 빚 3,992만 5천원. 정희는 화면을 바라보며 울었다. 미쳤다. 정말 미쳤어. 하지만 입가엔 미소가 피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다. 수고했어요. 몸 조심하세요. 곧 답이 왔다. 당신 생각하면 안 힘듭니다. 사랑해요. 정희는 휴대폰을 가슴에 안았다. 2년. 기다릴 수 있어.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다. 비는 그쳤고 달이 떠올랐다. 새로운 시작이었다.